인문학이라는 건 인간한테 왜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왜 그런 확신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인문학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전이 옛고자 뜻이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야기되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계속 되려면요. 이게 옛날 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은 옛날 거니까 우리가 봐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나 만약에 구입하셨는데 매뉴얼이 없이, 설명서가 없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받았다. 인터넷 뒤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중에 아무도 매뉴얼 받은 사람이 없대요. 그럼 누구 걸 봐야 되냐면 파워 블로거 걸 봐야 돼요. 요거 잘 쓴다고 그 방면에서 유명한 사람 블로그를 찾아가서 거기다 질문해가지고 답을 알아내야 됩니다. 즉 뭐냐면요. 인간이 딱 이래요. 태어났는데 매뉴얼을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쓸지, 몸을 어떻게 쓸지. 인간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겁니다. 이 고전은요.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은 역사를 지내오면서 사라져요. 잘못된 답안들은. 2000년, 3000년 검증받은 매뉴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나도 지금 태어나서 보니까 나 이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서 3000년, 2000년 내려온 매뉴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검증해 봤는데 요거 괜찮더라 하고 살아남은 것들. 그게 고전입니다. 문학이건 철학이건 이렇게 예술작품이건 이걸 버티고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그걸 보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감동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 결국 이 생명체들은 다 이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한문으로 좀 멋있게 말하면 이렇게 호리피에 그러죠. 예. 한비자가 한 말인데요. 사람은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하게 돼 있다. 여기에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인간관이에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이게 자본주의 아니어도요. 똑같아요. 한비자가 이렇게 봤어요. 진시황 때 이렇게 인간을 경영해 봤어요. 그러니까 상 주면 좋아하고 벌 주면 싫어할 거다. 했더니 나라가 금방 망해버렸어요. 인간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왜냐? 인간한테는 욕심도 있지만 양심도 있기 때문에. 요걸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모두에게. 이런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는 그냥 호선 피약이라고 써버렸네요. 아무리 너가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도 너는 인간으로는 못됐다. 이런 식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오자고 이건 악자입니다. 이게 미워할 오자, 악할 악자. 호선오악이라는 즉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한테 있거든요. 즉 내 일이 아니어도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고 내 일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훈훈한 얘기 들으면 감동하신다고요. 오늘 얻은 이익보다 그런 거에 더 감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 두 가지가 인간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소화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것도 양심도 효율성이에요. 이거 효율성 아니라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건 효율성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다만 기준이 이건 소화적이에요. 나한테 이롭냐? 나한테 해롭냐? 양심은요. 대화적이에요. 즉 여러분 인류 모두한테 이롭냐? 인류 모두한테 해롭냐? 결국 똑같이 이롭냐 해롭냐를 따지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양심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손해보면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건 나한테 손해인데. 귀신같이 알듯이 내가 아니어도요. 이건 누군가한테 손해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누군가 피해보는데. 요거 불편합니다. 되게. 귀신같이 알게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치면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요. 요거는 전화 거는 거. 요거는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스마트폰도 고차원적으로 쓸 수가 있고 저차원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 폰하고 똑같이 그 스마트폰에서 전화만 걸고 계시면 좀 낭비죠. 이 스마트폰에 이걸 만든 사람의 그 노력에 비하면 요건 낭비죠. 다 설계해 놨는데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게 이거 가지고 별거 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요거 가지고 전화만 건다. 그런데 옛날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알아낸 게 이거였어요.
인간을 관찰해 보니까 욕심 부리고 사는데 이렇게만 살면 짐승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인간한테는요, 되게 고차원적인 기능이 있더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즉, 이걸 서양에서는 양심을 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이롭냐 해롭냐 말고요. 이게 옳으냐 옳지 않냐를 판단하는 능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동양에서는 이제 양심이라고, 서양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만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이란 말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고요. 동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양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성도 양심의 일부죠. 동양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일부냐? 그거는 양심 예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양심이라면 측은지심, 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고 밉고 하는 마음. 그다음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 요게 이성입니다. 서양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 양심, 맹자가 말한 양심의 4가지 모습 중에 지적 판단을 하는. 근데 이게 왜 양심이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옳은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막 살고 있는 사람도요, 그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국 뭔가 판단의 잘못이지 판단하려는 의지도 있고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들여다보면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거 판단 능력이 있어요. 미추, 선악 판단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어떤 걸 아름답다고 해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린애들이 뭐 주면 그거 밉다고 안 좋아하고 요거 좋다고 합니다. 판단을 이미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아니라고 하고 요건 맞다고 하고 뭘 맞다고 하고 뭘 아니라고 하고 뭐가 이쁘고 뭐가 안 이쁘다고 하는지요. 사실 우리는 타고나요. 이게 별게 아니라요. 다른 동물들은 낳자마자 다 해요. 별짓 다 해요. 거미들 뭐 실 짜고 뭐죠? 집 짓는 애들은 집 짓고 이거를요.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안 무너지게 잘 지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제일 더뎌요. 한 30년은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우주가 되게 특혜를 준 건데요. 그리고 뭐죠? 스스로 뭔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인간한테는. 그래서 그게 인간으로 제대로 살려면 어렵다는 걸 인문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옛날 철학자나 위대한 문학가들이, 예술가들이 뭘 알아냈냐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죠. 그래서 동물은요,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죠. 개 그러면 종 따라 똑같죠, 거의. 그래서 이게 개성이 조금씩 발현될수록요, 우주에서 특혜를 더 많이 주는 존재들입니다. 간단한 생명체들은 별로 최소의 기능만 탑재해서 내보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복잡해져요, 이제. 인간은 털을 안 입고 태어나요. 골라 입으라고, 마음에 드는 거. 헤어스타일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스마트폰을 치면요, 텅 빈 어플이 하나도 없는 스마트폰을 받은 격이에요, 인간은. 근데 불편하죠? 만약에 다 깔려있는 거 받으시면 편하죠? 더 깔 필요도 없고 딱 이것만 쓰세요 하고 있으면 받아서 바로 쓰면 되는데 이게 동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을 관찰해보면. 인간은요, 30년은 어플을 깔고 지우고 해봐야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또 들어가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뇌가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게 뇌가 제일 에너지를 잡아먹는데, 다른 동물 다 인간 같은 뇌를 가졌다면 지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금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 소수한테만 고급스러운 뇌를 허용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30년은 에너지 막 끌어다 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답을 내게 기회를 준 거예요. 되게 특이한 존재라는 걸 아시면, 동물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탑재된 대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기능을 딱 탑재시켜서 뇌 작게 해가지고 바로 내보내서 나면 바로 해요, 그걸. 그래서 인간이 보면 인간 애가 제일 무능해 보이죠. 뭣도 못하고. 기어다니는데도 한참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게 인간이 되게 특혜받은 존재고, 그 인간이 우주에서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 에너지적 도움을 받으면서 그걸 끌어다 쓰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 스마트폰 이전에 그 피처폰처럼 욕심이나 부리다 살다 가면 쓰겠느냐? 이게 인문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보실 때는요, 시간을 관통해서 우리한테 그 말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이유는 보편적인 인간의 매뉴얼을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걸, 인간의 사용 설명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힘들면 고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전을, 요즘 좀 직장 생활하다 힘드시면 또 논어를 뒤져요.
도대체 2500년 전에 그 책을 왜 지금도 봐야 되냐는 거죠. 문명이 지금 물질명이 얼마나 앞선인데 지금 왜 그러냐? 인간 마음은 발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매뉴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을 보고 그 고전도 결국은 2000년 이상 또 살아남아온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여러분 위대한 문학이나 위대한 철학은요 결국은요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그 욕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준 것도 고전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 인간도 그걸 보면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하는 걸 돌아보게 되니까. 또 거기에 이제 답까지 나온 고전은 더 이제 멋지죠. 그걸 어떻게 경영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까지 주면 그걸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매뉴얼이 없게 태어나서 그래요. 매뉴얼을 없는데 한 30년을 지금 구르면서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학교 교육만으로 그게 되냐는 거죠. 안 돼요. 인성교육 사실 지금 제대로 못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학교에 많이 불려다니면서 인성교육 강의를 합니다만 저는 인문학적인 인성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인문학 고전에서 얻은 그 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인문학도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의 영역이고요. 인간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공식들이 인문학 고전에 나오고 제가 그걸 종합해 보니까 딱 이것만 아시면 인문학은 결론이 끝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전의 결론을 미리 저는 말씀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논어얘기로 들어갈 텐데 인문학의 결론은요. 결국 욕심은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조선 선비들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욕심은 희, 락, 노, 예 이게 욕망인데요. 욕심은요. 욕심이 충족되면 기쁘다가 많이 충족되면 즐겁다가 욕심이 좌절되면 분노하다가 많이 좌절되면 슬픔에 빠져서 이게 태극 모양으로요. 발산하는 욕망이 충족되는 영역과 욕망이 좌절되는 영역으로 우리 감정이 돌아갑니다. 요게 조선 선비들이 말했던 칠정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감정 몇 개 더 보태서 칠정 그럽니다. 기본 원리는 요거예요.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재에 보면 있죠. 그래서 미리 제가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드리는 거니까 요게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게 지금 희노애락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설명을 제가 미리 한번 드린 건데요. 인간은요, 희노애락의 욕망을 계속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경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지 욕망하고 싸우겠다는 분은 제일 어리석은 분이에요. 욕망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가 우리한테 준 거지. 우리는 잘 그거 가지고 큰 문제 사고 안 치고 잘 활용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인문학적인 보편적인 답은요. 좀 특수한 답들이 있어요. 욕망을 버려라라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4대 성인 중에도요. 부처님은 욕망을 버리라는 식으로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요. 다 욕망을 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도 문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인도 문화는요. 욕망을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문명은요.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 이런 분들은 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관리하라. 그래서 석가모니도 사실은 보면 평생 또 욕망을 관리하신 분이에요. 왜냐? 죽을 때까지 욕망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도 욕망 아닙니까? 욕망이 없는 삶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초월해서 해탈하자고 하건 욕망을 관리하자고 하건 실질적인 모습은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모습이 사실은 더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욕망을 관리하려면 시도 때도 없이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좌절되면 분노하는 요거를 불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탐, 진, 치,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게 좌절되면 분노하고 이 탐욕과 이 분노가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또 다른 걸 욕심내게 만들고 또 좌절이 올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망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진선미 부처님 같으면 개정해 탐욕을 계율로 분노를 선정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다스리는 개정해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진선미 동양은 지금 인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의지 신. 요게
그 이성의 양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 사랑과 정의와 애절과 지혜와 성실이 함께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게 선한 거고 이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할 만한 것들은요. 이 양심의 세계입니다. 양심의 세계만이 인간한테 그런 감동을 줘요. 아름답다. 그래서 나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 어떤 사람의 행위 하나를 보고 저게 옳은 거다. 저게 선한 거다. 저게 진짜 아름다운 거다라고 누구나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는요. 그게 양심일 때입니다. 욕심이 덜 섞여 있고 양심이 욕심을 잘 경영하고 있을 때. 욕심이 또 아예 없을 때는 아니에요. 뭐냐면요. 엄청난 욕심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으로 그걸 경영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거죠. 욕망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어차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가상의 존재고 그런 존재는 우리랑 어차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을 못 줍니다.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걸 경영하고 이겨낸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인문학의 결론은요. 진선 및 계정의 인의의 지신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제가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논어의 결론은요. 미리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님이요. 난 평생 이거만 했다 하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는 뭐냐?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뒤예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지금 저거 진짜 원하지 않겠다는 건 안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진짜 이걸 바라고 있겠다는 그거 해주는 게 양심의 골자입니다. 불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고 다 다른 모든 철학 칸트가 말한 그 유명한 그 뭐죠? 도덕률 인간한테 있는 뭐 우주가 명령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의 내용도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게 하라. 즉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만하게 행동하라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인간 사회가 힘들어진다. 그거 많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딱 이걸 아시고 나면요. 인간이 왜 힘들어진다. 욕망은 안 멈춥니다. 그런데요. 양심이 욕망을 조절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그 사회가 이제 어지러운 상태인지 잘 통치되고 있는 상태인지 평화로운 상태인지가 갈립니다. 여러분 내면도 똑같아요. 욕망은 언제나 있었어요. 이 욕망이요. 양심이 강해서 욕망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득하고 끌고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양심 기능이 약해지고 욕망이 치성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통제 불능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리더들이 만약에 양심을 잘 알고 이런 방향으로 국민들의 욕망을 잘 관리해 가고 있다면요. 이 사회가 건전해질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리더들이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정반대죠. 이거를 간단하게 논어해서 공자님은 정치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은 것을 고든 거 위에다 놓으면 안 다스려지고 양심 위에다 욕심 놓으면 다스려지겠습니까? 예. 굽은 거 위에다 고든 것을 놓으면 욕심 위에다 양심 놓으면 통치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욕망이 치성해지는데 관리가 안 된다. 이거 답이 없죠. 뭔 물건을 봤는데 막 안 사면 못 견디겠다 하는데 딱 양심이 출동해서 그게 왜 지금 그걸 내가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명한 얘기를 해주면요. 이게 그래 더 생각하지 말자고 끝날 수가 있는데 양심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오용학자들이 나와요. 욕망의 합리화만 해주는 지금 그걸 사는 게 왜 이득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주는 존재가 여러분 내면에서 작동하면은 이게 판단이 안 서게 되죠. 사회도 똑같습니다. 되게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얘기만 해주면요. 자명한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수지타산도 엉망으로 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경영할 수 있느냐 그게 인문학의 답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자신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법이 써 있는 매뉴얼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시면 경영이 힘듭니다. 근데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경영 못하면 나만 망하면 좋은데 가족까지 끌고 망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가까운 가족한테 갑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한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남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뭔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가. 우리가 아무리 나 혼자만 싹 빠지고 싶어도 나 혼자 싹 빠지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한번 나라도 좀 살자 하고 내가 방문 걸어 담그고 앉아 있으면 가족들은 난리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그래서 나 혼자 쏙 빠질 수 없는 이 우주에서 이런 식으로 양심으로 경영해야만 끝난다는 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불교도 개정해라는 부처님이 내린 답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런 인문학적으로 더 멋진 답을 낸 게 육바라밀입니다. 여기는 보시, 즉 남한테 베푼다는 거, 사랑의 덕목, 인욕, 남을 참아준다는 거, 정진, 자 이런 덕목들을 더 해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서 6덕목, 확장판이에요. 개정의 확장판인데 왜 저렇게 나오냐면요. 대승불교는 지금 부처님의 초기불교는요. 나의 해탈을 추구한 겁니다. 딱 부처님 이것만 물어봤어요. 인도인들한테. 괴로우십니까? 안 괴롭게 해드리겠습니다. 팔 정도만 닦으면 고진멸도를 깨쳐서 안 괴로워집니다. 열반에 들어갑니다. 요 얘기만 했는데 500년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만 가르침 받던 아라한들이 너무 못 볼 꼴이었던 거예요. 대접만 받지 중생들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기들 열반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정도 오니까 반발이 일어나서 나온 게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요 전혀 다른 철학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후대에 막 회통시키기도 하는데 억지로 회통시키는 거고 현재 나온 자료로는요 부처님이 대승을 주장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하나도. 부처님은 평생 얘기한 게 지금 팔리경전이 다 있죠. 그걸 다 분석해 보시면 부처님은 열반을 추구했던 분이고 결국 우리는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가서 끝나야 된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팔 정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사상은 그러니까 대승적인데 목표는 나의 열반으로 끝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좀 덜 대승인 이유가요. 그래서 석가모니식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보면 중승에 가까워요. 소승이 있고 중승이 있다면 소승은 아라한들은 많이 구제를 못 해줘요. 중승은 역량이 더 커요. 그런데 대승하고는 왜 차이를 두냐면요. 대승은 애초에 열반을 목표로 하면 대승이 못 돼요. 대승은 중생이 있는 한 나도 같이 구르면서 진선미를 계속 펴겠다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왜냐하면 열반에서는 진선미를 못 펴요. 이해되십니까? 열반 상태에서는요. 여러분이 텅 빈 공으로 존재하지 진선미를 하려면 나와 남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 그리려면 이게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삶의 작품을 만들려면 시간성이 또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만 다양성이 표현되고 변화가 표현되고 그 안에서 나와 남이 있어야만 진선미를 밖으로 사랑이라는 걸 밖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고 계율을 지킨다는 게 뭔지 유혹을 당해야만 그게 나오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사실은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생각해 보시면 대승은 인문학이 보편적으로 내린 답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승적인 답을 인문학에서는 결국 내립니다. 인간의 삶을 부정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이대로 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멋지게 이걸 가지고 내 힘든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 볼 수 있는가. 요게 관심사가 되시면요. 이제 소승 철학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어져요. 소승 철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도 탐진치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빨리 그냥 이 우주를 벗어날 생각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주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이 현상계에 안 돌아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소승 철학이면 대승 철학은 내가 가긴 어딜 가,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여기서 중생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고급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승 철학이나 대승 철학, 유교 이런 것들은요, 다 같은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삶을 긍정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아까 그 열반지상주의 사상은 선택을 포기해요. 선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는 것조차 다 분별이고 아르마리다 해가지고 열반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요. 정확히 읽으면 제가 제 유튜브에 반야신경 강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반야신경이요. 결국 뭔 얘기를 하냐면 소승 철학이랑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시작하자마자 관자재 보살이 딱 나와가지고 반야바라밀이란 육바라밀을 딱 얘기해요.
소승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야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반야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꿰뚫어 봤는데 결론도 달라요. 뭘 봤느냐? 초기 불경 읽으면 부처님이 오온을 악마에도 비유하기도 해요. 오온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때문에. 색깔, 느낌, 예, 생각, 어떤 그 식별이나 그런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니까 이 오온을 떠난 게 열반이다가 되죠. 그런데 관자재 보살은 뭘 봤냐면 오온이 본래 공하다는 걸 본 거예요. 오온이 그대로 청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공이라는 건. 오온이 그대로 청정하더라. 이 모두가 일체유심이 소승에서는 일체유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체유심이란 말은요. 모든 게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순수한 나의 지금 작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요 주장을 해버리니까 오온이 본래 공하다는 건요. 탐진치랑 싸우다가 탐진치도 본래 내 마음일 뿐인데 내 마음은 결국 나의 본성의 작용인데 얘들하고 내가 왜 싸웠지? 잘 쓰면 그만이지. 이것 또한 진선미를 드러내는 도구로 써버리자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이 본래 공한 줄을 알고 일체 고액을 넘어서셨다. 여기서 딱 반야신경은 이게 핵심이에요. 요걸 한번 더 푼 거예요. 색즉시공은. 색이 본래 공합니다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공으로 가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공은 근데 공은 또 색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 얘기는 수상행식도 똑같다. 그러니까 수즉시 공, 느낌도 본래 공합니다. 근데 공은 느낌으로 자신을 또 드러냅니다. 요게 예술적인 마인드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작품을 만드는 게 신의 목적이고 우주의 목적이더라는 거죠. 인간은 멋진 작품이에요. 요게 활용을 못하니까 지금 요거 반납하겠다고 하는 거죠. 나 마음이랑 몸을 받았더니 아이고 저기 강아지로 사는 게 낫지. 나 인간으로서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반납하겠다는 거지. 여기 뜻대로 되셨으면 잘 사셨겠죠. 뜻대로 안 되게 해놨어요, 우주가. 왜냐? 이런 거를 경영을 해봐라 하는 어떤 미션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인문학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문학적인 결론도 간단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으려면요.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사랑해줘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시작할게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강의도 많이 하고 유교 강의도 많이 하지만 전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이는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정의는요, 불의를 바로잡는 거죠. 정의, 예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이내지 신은 성실이에요. 예. 남한테 믿음을 준다는 얘기는요, 내가 성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늘 말을 하고 한 듯이 실천했기 때문에 남이 내 말만 듣고도 남들이 믿어주는 게 신이에요. 내가 남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양심에서 지금 신은 사기만 잘 당하죠. 그래서 남에게 신뢰를 주느냐가 덕목이에요. 근데 신뢰 주려면 인의지를 잘해야죠. 인의지를 잘하는 게 신이기 때문에 맹자가 신은 따로 얘기 안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사랑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 예절, 지혜, 성실, 그 다음에 몰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유교에서는 경 그럽니다. 깨어있기, 경. 늘 정신을 경건하게 만들어서 지금 하는 일 그것만 신경 쓰기. 그래서 이게 몰입인 이유가요. 중국 성리학자들이 경을 풀어보라고 하니까 주, 일, 무, 적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에 집중해서 정신이 다른 데로 전혀 가지 않는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 글 보면 항상 그 얘기만 나옵니다. 동으로 간다고 해서 서로 가지 말고 하는 일 딱 마음이 둘, 셋으로 찢어지게 하지 마라. 요걸 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요, 경의 달인들이었어요. 500년간. 요즘 말로 한 몰입입니다. 몰입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유교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인간은요, 요것만 잘하면 사람이다.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금수랑 짐승이랑 인간이랑 다른 게 아주 작은데, 군자는 그걸 하고, 소인은 그걸 안 한다. 요거예요. 양심하고 안 하고. 또, 맹자가 이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인간한테 사단이 없다면 부모도 못 모신다. 욕이 없다면 부모를 모실 수가 없어요. 측은지심이 없다면 부모를 못 모시죠. 아까 이 호리피에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많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만 잘하면 돼. 친구들 신경 쓰지 마. 1등만 해. 1등만 해 하면요. 아이를 호리피해로 기르고 있는 거예요. 해로운 친구 사귀지 마. 공부에 도움되는 친구만 사귀어. 막 이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양심은 개발이 안 됐어요. 딱 욕심만 배양된 뒤에 딱 성공한 뒤에 보면 부모가 해로 판단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필리핀 가자고 해서 혼자 오는 거죠. 여기 TV에서 나왔었잖아요. 뭔 얘기냐면요. 그렇게 길러놓은 거예요. 뭐냐면 해로운 거는 언제든지 버리고 이로운 것만 먹어라 하는 거를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 아픔도 좀 생각해 보면서 모두에게 이로운 걸 추구하고 모두에게 해로운 거는 좀 한번 하지 말아봐라. 이런 교육을 같이 받았다면 인성교육을 결국 아무리 막 부처님, 아니 뭐 부모님 모시는 게 곤란해도 나를 키워준 생각도 사랑, 나를 키워주신 그 마음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도 따져보고 이거는 이제 무례한 짓이라는 것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선이 아니다라는 판단까지 요 네 가지 인의의지를 길러놓으면요 그런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내 자녀가 앞으로 잘 살지 못 살지 모르겠다. 물론 이런 거 욕심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고 싶다는 거는 하게 하고 또 여러분도 만족하시더라도 이게 맛이에요. 인문학을 정확히 알면 욕심도 마음껏 부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은요 양심이 통제해 주기만 하면 돼요. 즉 양심이 하지 말라는 선만 안 어기면 그 안에서는 이거를 부려도 그게 다 잘못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모르니까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하면서 하잖아요. 확실히 아실 수 있는 게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누가 나오는지 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양심 노트라고 합니다. 이걸 분석하게 제가 맨 뒤에 있어요. 자, 요거 미리 한 말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 또 드리겠지만 자,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6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맨 먼저 몰입. 지금 여기서는 몰입이 맨 밑에 있죠? 몰입 먼저 하셔야 돼요. 뭐냐면 몰입하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몰입을요. 정신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요. 즉 감정적 앙금에서 좀 벗어나고 평정심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죠. 아이들한테도 요거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몰입해봐라. 너 지금 정신 차리고 있니? 요거예요. 정신 깨어 있니? 예, 요걸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요. 사랑에서 뭘 물어보냐면요. 그 사람 입장은 어떨까라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인간 안에는 본래 양심이 있다 그랬죠. 그 질문 받으면요. 뭔가 떠올라요. 답이 나와버려요. 여러분이 막 강요하시면 저항하는데 그 사람 입장이 어떨까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요. 뭔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자녀 입장은 어떨까? 하고 그 사람 대어보기예요. 사랑은. 정의는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거는 부당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남에게 싫은 거 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남이라면 싫을 거 하지 말자 그랬죠. 남이 대보는 게 사랑이면요. 아, 이거는 그 사람이 싫겠다, 안 해야겠다 하는 건 정의입니다. 자, 사랑은 확장이에요. 내가 남이 돼서 적극적으로 남이 돼보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껴안아 보는 거고, 정의는요, 아, 이건 아니겠다 하는 거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이걸 해버리면 불의가 돼요. 예절은요, 무례한 건 없을까? 내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요, 남한테 무례하진 않았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봐보는 겁니다. 지혜는요, 자, 이상의 이런 판단들이나 나의 선택들이 진짜 자명한가? 혹시 찜찜한 느낌을 주는 건 없나? 인간은 원래 알고 있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한번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요. 저 내면에 찜찜하던 게 이게 소리를 제대로 내줍니다. 난 사실 이래서 찜찜했어.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돼서 그래서 찜찜했어. 이 얘기를 하면 거기 그 소리를 듣고 보강을 해주면 됩니다. 즉,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건요. 이 이상의 어떤 사안을 하나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5개 이게 양심 노트라고 저희가요. 노트 판매도 하는데요. 실제로 홍익학당 네이버에 가시면요. 이 무료로 출력해서 쓰실 수 있게 양식이 무료로 다 오픈돼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냥 늘 질문해 보시면 좋아요. 자녀도 인성교육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으로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답이 나온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나 지금 과학 연구해. 그런데 상대성 이론 알아? 그런 게 있대? 과학을 연구한다면서요. 상대성 이론이 언제 나온 거야? 뭐
만유인력법 얘기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생으로 과학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 분도 있다고요. 즉 우리가 지금 인문학 공부한다고 하면 인문학을 생으로 혼자 다시 시작해요. 한 3,000년의 결과물을 무시하고 3,000년 연구된 결론이 있어요. 자 보세요. 유교는 결론이 이거였어요. 조선 500년간 이것만 연구해요. 불교의 결론은요. 육바라밀입니다. 보세요. 사랑이 보시 아닙니까? 나눔. 지계. 남에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하지 말자는 게 계율 아닙니까? 계율은요. 결국은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율이 정입니다. 보시는요.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같이 배려해 주자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 돼서. 내 배고프면요. 남도 배고플 거 생각하자는 게 보시의 정신이에요. 예절이라는 건요. 예절만 살짝 맛이 다릅니다만 이거 지혜 똑같죠? 반야. 성실은 뭐죠? 정진이 있어요. 똑같아요. 몰입은 뭐가 있죠? 선정이 몰입이에요. 불교. 보살은 선정이요. 혼자 열반에 들려고 선정해 드는 게 아니고 보살은 몰입해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선정해 듭니다. 자, 예절만 하나 다른데 여기서 인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맛이 다르냐면요. 예절의 본질이 뭐냐면요. 수용과 조화입니다. 인욕은 그 수용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수용.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지금 예절 지키고 있죠. 저랑 여러분이. 좀 불편해도 참으시고 저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제가 공손하게 보이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죠. 즉 이건요. 상황을 빨리 수용하고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로울까 적절한 처신일까를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예절의 마음인데 인욕은 그 중에서 이 상황을 빨리 수용하는 측면을 인욕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하는 건데 약간 맛이 달라요. 둘 다 알면 더 재밌죠. 자, 이 인욕을요 참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바라밀이 아니에요. 끙 참으면 이거 암 걸려요. 나중에 화병 생기고. 바라밀이라는 거는요 궁극이라는 뜻입니다. 궁극의 인욕이란 뭘까요? 그게 옳으니까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수용. 진리를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거 맞아? 오케이 하면 이게 인욕이에요. 뭐냐면 저도 예전에 고시 봤잖아요. 볼 때마다 떨어져요. 공부를 안 하니까요. 근데 신기하게요. 답안지만 내고 나면은요, 꼭 합격할 거란 기대를 해봐요. 왜?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것이다. 내 상황이 힘드니까. 자, 수험생이 공부는 안 해놓고 내 상황이 힘드니까 하늘은 나를 그래도 도와주실 거다. 말이 안 맞는 생각이지만 꼭 그때는 그럴싸해요, 이 말이. 근데 딱 결과는 항상 자명하죠. 딱 제 한 만큼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 제가 하늘을 원망한다면 이게 인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즉, 당연한 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인욕이라는 건요, 진리니까 수용하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으면요, 무조건 오케이 해버리시면요, 이 인욕만 잘하셔도 도인됩니다. 우리가 인욕을 못해서 사실 힘들어요. 그때 그 땅을 사는 건데, 사실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민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요 생각을 괜히 한 번 더해서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데 인욕을 하신 분이면 어떨까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걸 수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수용하시면 안 돼요. 부당한 얘기에 다 수용하고요. 이것도 수용이잖아요. 지금 그걸 누가 나한테 준다면 하면서 한참 이런 환상을 또 수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은요. 진리만 수용하셔야 돼요. 그게 자명한지. 자, 보세요.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요 6가지 덕목으로 분석하면 나와요. 여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건요. 이 덕목 중에 하나에 분명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의 결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공식을 지금 보신 거예요. 이게 인문학 3,000년의 결론이에요. 왜 불교과랑 유교과랑 딱 맞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욕심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는데 양심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판단하실 때마다 어려운 건데 실제로 인간은 욕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양심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욕망만 추구하신다 그러면 그냥 뒤통수 치고 뺏으면 되죠. 기가 막힌 게 있던데요. 동영상에 핸드폰 보고 하는데요. 누가 이쪽을 건드려요. 돌아볼 때 핸드폰을 뺏어요. 그러고 그 앞에서 그냥 들고 가면요. 여러분 거라고 우기실 수가 없죠. 졸지에 갑자기 정신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하면요. 가질 수도 있는 건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나요? 양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양심 때문인지 모르면서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고민 들어보면요. 다 양심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게 사면 안 되잖아요.
왜 하면 안 되죠?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배운 적이 없는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보시는 거예요. 인문학은 욕망 성취하는 법을 잘 써놓은 책일까요? 아니에요.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걸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해질 거다.